안녕하세요. 노후의 황금열쇠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평온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의 작은 일에도 쉽게 욱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상사 또는 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난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과 마주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워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비슷한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령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볍게 농담을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자신을 위협하는 커다란 공격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의 화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지만 그 과도한 반응이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존감이 약하거나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에 화살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책임을 주변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 장소를 잘못 찾아갔는데 내가 제대로 설명해줬어야지. 라며 화를 내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사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을 때 자존감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방어적으로 화를 내며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서툰 방식일 뿐입니다. 또한 비난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모두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상해 화를 내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피로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끓는 냄비의 뚜껑이 갑자기 열려 증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감정이 폭발하며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은 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여유가 없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받고 싶어하는 내면적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통제 욕구가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라며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이 곧 화로 표출됩니다. 특히 회의나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때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면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격렬히 반응합니다. 이제는 화를 잘 내는 사람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해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상대를 달래기 위해 진정해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감정이 과장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를 화나게 했다면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방향을 차분히 이끌어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말없이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화가 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좋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우리 모두 화가 난 것 같아.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진정할 시간을 제공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감정을 환기시키세요. 상대방의 화가 다른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갑자기 화를 내는 상사에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되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나는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나도 불편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내 감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배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